네, 안녕하세요. 농업지 채널 찢다. 오늘은 농업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얘기 나누는 농담 코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소장님과 더불어서 소장님께서 항상 부르짖던 대형화 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홍희식 대표님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좀 궁금증이 들었어요. 이 문경이라는 동네에서 이런 이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간 걸 보니까 이 문경이라는 동네가 좀 독특한 동네가 아닌가. 그렇죠. 예. 근데 문경 그러면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조 박사님은? 제가 어릴 때 문경 그러면은 이제 석탄, 탄광 뭐 이런 거 좀 탄광촌. 예, 배웠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친하게 지내는 선배가 이제 문경 쪽이라서 갔는데 생각보다 높은 산들이 참 많아가지고 우람한 산들이 예, 많죠. 저는 이제 경북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평평한 줄 알았다가 네. 이건 강원도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일관문, 이관문, 상관문 하는 문경 세제 뭐 이거야 뭐 다들 많이 다녀오셨을 것 같고 뭐 이 정도. 요즘 예. 문경이 또 뜨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뭘 문경이 봅니까? 농산물. 사과는 사실 뭐 경북과 어지간한 곳은 다 있잖아요. 또 그런 식으로 또 어지간하면 다 있다 이런 식으로 원래 또 말씀하시면 경북이 또 사과에 또 그냥 70%가 생산되는 고장이니까 네네. 어지간하면 다 있는데 네. 문경에 또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오미자. 오미자. 문경의 오미자가 사실 거의 대부분이 생산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문경을 오미자로 만드신 분이 계세요. 처음부터 문경이 오미자가 유명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원래 유명한 거 아니었어요? 원래 유명한 게 아니고 이걸 또 유명하게 만드신 분이 있죠. 오늘 문경 그러면 오미자가 떠올리게 만드신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오늘은요. 네, 그러면 오늘은 오미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문경 플러스 오미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소장님께서 힘겹게 모시고 오신 우리 김미자 문경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모시고 문경과 오미자에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저희 컨셉이 좀 바뀌었나요? 이거 라방 중인가요, 이거? 이 오미자가 사실 많은 분들은 뭐 음료 정도나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오미자 예, 그렇죠. 저분이 부지런하셔가지고 예. 뭘 많이 만드셨어요. 오미자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만드셨는데 예. 그걸 자랑 좀 하시려고 아마 들고 나오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소개부터 한번 해주시죠. 자랑 좀 할까요? 예, 자랑부터 먼저 한번 하시죠, 보면은. 하여튼 저희가 오미자로 만든 게 문경시 한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네, 그 중에 그냥 저 눈에 띄는 대로 오늘 좀 가져왔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갖고 오신 게. 네. 우리 문경의 이제 대표적인 상품, 요게 이제 오미자 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문경시에서 오미자를 가지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쉽게 드실 수 있도록 만든 첫 작품입니다. 이게 오미자 여름에 먹으면 청이고요. 시원하더라고요. 예, 매실청처럼 누구든지 쉽게 다양하게. 저거는 저도 가끔 마실 수 있고요. 마시거든요. 예. 얼음하고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철엔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가장 최근에 나온 제품이에요. 이 오미자를 가지고 이제 발효초, 식초입니까? 예, 전통 발효 식초.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 소스 굉장히 핫한 그 발사믹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 발사믹 그 소스를 해서 뭐 야채 샐러드라든지 과일 샐러드 내지는 뭐 빵을 찍어 먹는다라든가 이럴 때 이제 굉장히 요즘에 핫한 소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미자로 이렇게 발사믹을 저희가 만들어서 오미자 축제 때 저희가 처음 선보인 제품이고요. 일단 지금 보여주신 건 다 먹는 거, 사람 입에 들어가는 종류인 것 같은데. 예,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더 있습니까?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문경시에서 오미자를 가지고 또 술이 양조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거기 이제 대표적인 제품인데 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미자로 연을 잇다. 인연을 잇다. 예. 멋있다. 스파클링 와인인가요? 예, 여기 스파클링 와인이에요. 여기 이제 대한민국의 국빈들이 오시면은 항상 만찬주 내지는 건배주로 나가는 그런 아주 그 와인 업계에서는 아주 셀럽들이 드시는 그런 와인으로 유명한 이 제품입니다. 예. 그래서 오미자 가지고 그래 오미자는 먹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보니까 다양하다 싶은데 이 소장님 오른쪽에 있는 이 라인업들은 도대체 뭡니까 이건? 그러게요. 예, 이쪽에 이제 전시되어 있는 것들은 예. 요거는 먹는 거, 예. 여기는 바르는 거. 예. 요거는 이너 뷰티, 요거는 예. 아웃 뷰티. 오미자의 아웃 뷰티 제품이에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뭐 하는 종류군요. 네네. 우리가 봐서 홈쇼핑 방송된 느낌인데요. 예, 오미자는 굉장히 다양한 효능이 이제 있는데 이제 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가식 부위는 이제 껍질, 과육 부위. 네. 그리고 오미자에 굉장히 그 좋은 효능들이 씨앗에 많이 들어 있는데 그 씨앗을 이때까지 거의 이제 부산물로 거의 폐기하다시피 했거든요. 돈 내고 버렸겠죠.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논문에 보면 이 씨에 대한 활용을 꼭 해야 된다라는 논문도 많고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생리활성 성분들이 씨앗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무조건 뭔가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게 씨앗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썩고 맵고 이제 짠 성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먹기로는 기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발라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제품들을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제가 만든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뭐 샴푸 종류도 있는 것 같고, 예. 예, 상당히 다양한데 어쨌든 이 오미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문경은 그래 오미자 이거는 이제 금방 머릿속에 딱 꽂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아니 지금 김미자 소장님께서는 공식 직함은 이제 문경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신데 기술센터 소장님이시죠. 이게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뭐 하는 거지를 또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사실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농업기술센터랑 이 오미자랑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지? 사실 우리 채널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처음이시죠? 처음 나오셨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공식 직함부터 한번 설명을 또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금 뭐 현재 제가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쓰고 있는 직함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네. 높으신 분이죠? 그냥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그 라인을 보면 이제 제일 위에 이제 농촌진흥청이라는 기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농업기술이라고 하는 도기관이 있고 저희 시군으로 내려오면은 농업기술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이나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했는 이런 혁신적인 농업기술들이 있어요. 네. 그런 기술들을 이제 농가나 지역에 투입을 해서 농가 소득도 올리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저희 농업기술센터 역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 단위에서 가장 농민들하고 친한 기관이다. 가장 밀접한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농가들하고 이게 저희는 직접적인 소통을 하지 않으면 이런 신기술들에 대해서 거부감도 또 있고 그래서 굉장히 밀접하게 소통을 해야지만이 이런 기술들을 투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남 믿고 써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군요. 그 정도 신뢰가 있어야지. 왜냐하면 이게 한번 실패하면 1년 동안 농사를 망치는 거기 때문에. 1년 농사 날리는 거니까. 네네네. 굉장히 소통을 긴밀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각 시도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시군마다 차이가 크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특성이 되게 강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오미자 이렇게 된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제도가 96년도에 생겼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전에는 저희가 그 96년도까지는 제 국가직으로 해서 인사 이동이 이제 그 도 단위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근데 97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농촌 지도사라고 하는 저희가 그 직렬이 농촌 지도사 직렬이거든요. 그게 97년도에 96년도에 지방자치제가 되고 97년도에 국가직이 지방 이제 공무원이 됐어요. 네네. 그때부터 이제 지역의 특화 쪽으로.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30년 정도가 지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적으로 그 지역에 특화된 작물들도 굉장히 이게 편차가 심하고요. 특화된 거를 굉장히 특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지역적인 특색들이 굉장히 강해지게 된 거죠. 네. 문경이 그럼 원래부터 오미자가 유명했기 때문에 오미자의 고장이 된 거예요. 어떻게 시작된 거죠? 오미자 스토리가? 그거는 아니고요. 이러면 또 네. 여러 가지 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면 성함이 또 김미자 소장님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친척이신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문경 그 부임한 거는 96년도에 부임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문경시가 이제 어떠한 여건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그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제 이 지역의 주요 경제 그 활성화의 먹거리가 석탄 산업이었어요. 그런데 석탄 산업이어서 그게 사실은 이제 구시대의 산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94년도 즈음에 마지막 탄광이 완전히 폐각이 되고 나서 이 지역에 이제 경제 활성화가 필요했던 거죠. 네. 저는 이제 그쯤에서 96년도에 문경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문경시에서 이제 새로운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먹거리로 관광 산업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어쨌든 대학에서 식품 그 공학을 전공을 하고 저는 농업기술에 들어온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저희 담당이 이런 향토 음식이나 또 지역의 어떤 먹거리 이런 사업을 제가 이제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 그 관광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먹거리란 말이죠. 일단 먹어야죠. 건강상도 식품이니. 그래서 이제 문경 그 시에서 지역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TF 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서류이 막내셨군요. 막내였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시절이었네요. 그 TF 팀에 들어가서 네네.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들어가면서 활동하면서 제가 정말 느낀 거는 이 지역 경제가 정말 어렵구나.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절실하게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의 먹거리를 살펴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문경의 어떤 관광 산업으로 그 먹거리가 될 만한 게 내세울 만한 특산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사실 문경 그러면 딱히 먹을 거 떠오르는 거는 잘 없어요. 보면.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처음에 경북이 다 그렇지만. 예, 처음에 이게 강한 도발이신데요, 오늘? 그래서 이제 한 해가 지나갔는데 하여튼 그 지역 그 경제 활성화에 대한 그게 굉장히 절실했던 그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나서 97년도에 문경에 사과가 좀 이렇게 있었었어요. 네. 사과가 있었는데 정말 좋은 사과들은 다 충주 상인들 다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고 문경은 이제 그냥 문경 사과라고 하는 자그마한 박스에 그냥 이렇게 이름도 없이 그래 팔리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어떤 지역에 그 특화된 특산물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게 또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고 또 기술센터에 또 그런 역할이 또 임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특산물 만들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예, 그 중에서 이제 그 일본으로 나온 게 작품으로 나온 게 오미자였던 거죠. 그러면 첫 번째 1번 타자가 성공을 한 셈이군요, 보면.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오미자를 그 문경이 어떤 그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가 하면 남한의 백두대간이 690km거든요. 네. 그 중에 110km가 소백산맥을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문경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한 백두대간의 중심 이러면 저희 문경을 꼽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막 해발 1000m가 넘더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산지 비율이 78%예요. 그래서 그 인근에 보면 예천, 상주가 있지만 그 지역은 평야지방으로 들어가고 저희 문경은 중산간지방으로 분류가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그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생하던 오미자가 있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 농업 환경을 보면 고령화에 인구 감소에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문경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이미 어려웠어요. 남들보다 먼저 어려웠다. 네, 먼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고령화된 농촌에 이 지역을 대표할 만한 특산물을 뭘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령화된 농촌에서 네네네. 특산물. 그러면 예, 좀 작물도 농사짓기 좀 쉬워야 될 것 같고 수출도 좀 많아야 될 것 같고. 네네네. 예. 그래서 저희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장수의 견학을 갔다가 그 인공 재배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오미자를 전북 장수에서. 장수에 먼저 갔다가 그 인공 재배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보니까 이게 장수 그 군이 보면 저희 문경시랑 굉장히 비슷한 자연 환경을 갖고 있어요. 고원지대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약도 별로 안 쳐도 되고 노동력 별로 안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저희 문경시에 딱 맞는 이게 고령화된 농촌의 소득 작물로서 괜찮겠다. 그리고 또 오미자의 효능을 보니까 굉장히 건강적인 요소가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경시에 또 관광 상품하고도 맞을 수도 있겠다 해서 그 도입을 저희가 이제 96년도에 처음으로 그 2,000평을 심었어요. 심었고 그것이 이제 뭐 1차 시범 재배를 했는데 너무 농사가 잘 되니까 이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오미자를 심기 시작했던 거죠. 산악 지역에 잘 맞았네요. 산악 지역 기후나 토양에. 예. 그 오미자도 이제 일종의 과일로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용 작물이긴 한데. 네. 이 방송 이 프로를 오랫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네. 이제 소출이 많다. 잘 됐다. 이러면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왜요? 저거 어디다 팔지? 정보가 다 되셨어요. 네, 굉장히 정답을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맞죠? 예. 그냥 먹는 것도 아니잖아, 오미자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기후적인 조건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지니까 또 품질이 좋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말려서 건조 오미자로 해가지고 경동시장이나 약재상들이 한약재로 그걸 가져갔는데 품질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 돈도 잘 쳐주고 이러니까 너도 나도 다 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2002년 정도 되니까 그 2,000평으로 시작했던 것이 300헥타 정도가 된 거죠.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고령화된 농촌의 소득 작목으로 너무 이게 잘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지역의 기후 자연 환경과. 그런데 그때부터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걱정이 시작됐네요. 이제 가격 폭락이다. 네. 왜냐하면 이게 약재로 먹으니까 수요가 제한돼 있죠. 네, 소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밥에다 섞어 먹을 수도 없고 보면 이게 뭐 10전 대보탕에 들어가는데 4g 들어가거든요. 네,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약을 다 먹어도 남게 생긴 아이고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식품공학을 전공하셨으니 첫 번째로 또 차출되셨겠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식품을 이제 공부하면 제 1번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집중 출하. 네. 그다음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농산물이 그래서 가격 폭락으로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공을 하게 되면 저장성이 이제 향상이 되고 또 부가치가 올라가고 다양한 제품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시장도 그래서 다양해지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관광 상품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특산물이지만 우리는 또 관광객이 먹고 사갖고 갈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아이디어를 낸 것이 지금의 산업이 시작이 된 게 계기가 된 거죠. 네.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옆에서 지켜보셨을 텐데 현재 그 문경에서의 오미자 산업은 어느 정도 규모다라고 숫자로 정리를 혹시 가능할까요? 저희가 이제 어쨌든 96년도에 처음 오미자를 심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오미자를 식품 산업으로 시작을 한 거는 사실 이제 2002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20년 조금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20년 넘게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식품 산업을 하면서 너무 사실은 또 이게 잘 됐어요. 왜냐하면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가공 공장이 유일하게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신활력 사업이라고 낙후된 지역의 네네.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이제 사업을 정책 사업을 한 게 신활력 사업이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었죠. 네네. 그 당 정부 때 저희가 그거를 이제 2번을 유치를 이제 정책 사업을 2회에 걸쳐서 유치를 하면서 10년 가까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식품 산업을 정말 제대로 잘 키웠어요. 그래서 뭐 공장도 뭐 한 개 있던 것이 한 60개 정도 60개요? 예, 되고요. 그때 제품이 거의 하나 있었거든요. 그 이제 오미자 청을 그냥 이제 대충 만들어서 가장 하는 기본 식품. 네, 그냥 대충 만들었던 제품 감식초와 비슷하게 만들었던 네네. 식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식품군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박사님께서 그 가격 하락 이게 이제 너무 재배 면적이 늘어나니까 그 어려움을 또 하나 더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엄청 잘 되다가 이게 주력 상품이 이제 오미자 청과 오미자 음료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소비자들의 그 식품에 대한 기호가 굉장히 매스컴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2014년도인데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10년 이제 정도 됐죠. 그 당시에 매실청, 뭐 복분자, 막 이런 것들이 이게 설탕에다가 이제 이걸 우리 당절임이라고 하는데 식품공학에서는 이걸 당절임이라고 해요. 네. 잼 가공이라든지 그렇죠. 뭐 말레이드 뭐 이런 것들이 당절임인데 이게 설탕에 이렇게 재어서 숙성시키는 이런 과정에서 그 재료들의 성분들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설탕물이다. 이래가지고 매스컴에서 엄청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오미자뿐만 아니라 매실이 그때 크게 타격을 받았던 그렇죠. 거고. 매실, 뭐 복분자, 하여튼 그 당절임으로 했던 그 우리 농산물 가공 제품들이 굉장히 타격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더 위기를 저희가 맞이한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은 그 오미자 그 이제 재배 면적도 그때부터 좀 줄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런 한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또 한 번 더 이제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이제 육성을 할 것인가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고민을 했던 부분이 다양한 음식에 넣는 하나의 그 음식 문화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제 그 축제를 굉장히 강화시켰어요. 오미자 축제. 네, 오미자 축제를. 그러면서 다시 또 오미자의 소비 붐이 예, 이제 정리를 한번 하자 그러면은 예. 처음에는 오미자를 재배해서 한약재로 잘 팔리다가 네네. 여기도 수요가 딱 차니까 다음엔 오미자 청을 만들고 음료를 만들어 가지고 또 한번 히트를 쳤고 그렇죠. 이게 또 한번 막히니까 네네. 다음엔 또 축제와 연관되는 상품을 또 만들기 시작했고 네네. 맞습니다. 음식에 다양하게 넣어보자. 보면은. 예, 예. 그러면서- 한 고비 한 고비가 전부 다 눈물이 좀 흘렸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솔직하게. 눈물 정도가 아니죠. 말은 쉽게 하지만 그러니까요. 다 지났으니까. 네, 마음이 너무 무겁고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뭐 국민의 세금으로 이제 월급을 받는데 이걸 월급 어떻게 받아야 되나 막 이 정도의 정말 고민도 많이 됐고 또 그 당시에 제가
그 농업인 상담소장이라고 하는 그 네네네. 오미자 주산지의 상담소장으로 나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막 그 농가들이 못 팔아가지고 오미자를 못 팔아서 저 그런 애타는 모습 보면서 진짜 더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절실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들었고 그래서 그때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은 이게 지속 가능한 산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항상 뭔가를 변화를 줘야 되겠다. 시대를 앞서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미리 준비를 해서. 주변 상황이 안 변해도 내가 변해야겠구나. 이런. 잘 네네. 된다고 안주하면 안 된다. 예, 그 생각을 굉장히 절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제 또 오미자 그 재배 면적은 사실은 우리나라 농촌이 인구가 줄고 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 농산물이나 그 농업 인구나 이런 거는 주는 거는 저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대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시대를 또 저희가 대비를 이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는 지금 오미자 산업을 규모는 줄더라도 이거를 가치가 더 높은 산업을 한번 키워보자. 고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자. 예. 그래서 이제 오미자의 그 다양한 건강 기능을 활용해서 건강 기능성 식품 산업을 육성한다라든가 아니면은 그 부산물들이 있어요. 오미자가 원래로는 식품 산업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비싼 원료예요. 4g 들어가는 키로에 키로에 보통 사과가 3,000원이다. 예를 들어서 가공 원료로 오미자 10,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키로에 16,000원까지 합니다. 오미자 그 원료가. 그래서 업체들은 또 원료를 또 싸게 공급을 받아야지 시장 경쟁력이 있거든요. 근데 농가들은 또 비싸게 받아야지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 다 챙기셔야 되잖아요. 그 괴리가 그래서 지역에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이렇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런 고부가치 산물을 키워서 원료가 비싸도 비싸게 팔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기능성 사업 쪽으로 좀 해보고 거기에서 또 나오는 부산물이 이제 씨라든지 다른 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 재료 원가를 쳐낼 수 있는 네네. 새로운 상품군을 좀 만들자. 라고 해서 이러한 이제 향장 제품들이 나온 거죠.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해석을 하면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일사산물이라고 하잖아요. 오미자라는 일사산물 가지고 가공하는 산업에서 한계에 막혔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이 생산 가격을 대량으로 해서 낮출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가지고 부산물들을 활용해서 버리는 부산물을 활용해 가지고 더 부가가치 있는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높은 가격이 계속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전략을 농민 전략에서 섰네요. 예. 훌륭하세요. 아니 이게 사실 지금 말씀 듣다 보면 그래 맞죠 그렇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 255개 지자체가 다 있는데 이거 안 해본 동네가 없을 것 같은데 문경에서는 성공했단 말이죠 보면은. 근데 그 눈물 나는 스토리를 계속 이어지는 거죠. 뭐 눈물도 나지만 즐겁고 보람 있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지역 특산물들을 보다 보면 이걸 어디서 하지? 이런 생각을 사실 가끔 해보는데 제가 사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이걸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 사실은 좀 이렇게 매치가 뭐 잘 안 되는 처음에는. 예. 저 천까지는 이해가거든요. 뭐 저 와인까지도 이해가요. 오미자 와인까지도.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립스틱부터 해서 이렇게 미스트까지부터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건 누가 개발한 거예요? 개발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한 것도 있고, 네. 예, 또 그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예, 그런 외부 기관이 그 연구 과제를 주기도 하고요. 마음만 있고 뜻만 있으면 그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 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그 2001년도에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라고 하는 그 이런 제품을 개발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가공 기술을 농가들한테 전수도 시키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창업도 한번 해보고, 네.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설립을 했어요. 그 시스템은 누가 시작한 거예요? 그 시스템은 원래 그 농촌진흥청에 농산물 가공 개발 사업 연구실 이런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제가 유치를 해가지고 유치를 해서 그게 오미자를- 모태가 되어서 그걸 키운 거죠. 예. 저는 질문이 그 유치한 것도 소장님 하셨나 이런 뜻이었죠. 유치 제가 했습니다. 유치가 쉽지 않나요? 보면 어려운가요? 어렵죠. 이것도 경쟁을 해야 네. 되니까. 경쟁을 해야 되니까. 제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유치를 이제 아이고야. 했는데 그 안에 이제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저희가 다양하게 그 운영을 해서 그 운영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또 농촌 그 진흥청에 그 시군 사업이 정책 사업으로 돼가지고 그 전에는 농산물 가공 개발 이제 실 그 사업이 1억짜리 사업이었는데
2009년도에 10억짜리 정책 사업으로 오. 전국이 다시 보급이 된다는 그런 기여도 제가 좀 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저도 그런 사업의 심사를 가끔 가봤었거든요. 예를 들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있다고 쳐요. 그렇더라도 기업이 또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것도 그러면은 개입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처음에 이제 가공지원센터를 저희가 만들어 놓고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또 운영 실적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공무원은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그냥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결과를 또 뽑아내야죠 또. 이 시설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는가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을 좀 했는데 어쨌든 이제 저희 농가들이 농업에 전통적으로 생산 농업에 이제 종사를 하다가 이런 창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전에도 이런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100을 하면 90%는 실패해요. 그렇죠. 망했죠.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실패율이 높은가 필요한데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는 경험이 부족해서다. 그죠. 예, 사업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렇죠. 제가 결론을 내고 또 이 가공지원센터를 또 운영도 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2006년도에 농산물 가공 창업 보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오미자를 가지고 오미자청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 가공지원센터에 식품 허가를 내어놓고요. 우리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이제 협약을 체결을 해서 입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을 기술도 이전받고 그다음에 그 기술 이전 받은 그걸로 이제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시장에 팔아보는 거죠. 1년 동안. 그래서 1년이 지난 후에 내가 사업을 해도 되겠다 싶으면 성공하겠다 싶으면 창업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받고 창업을 하신 분들은 실패하신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1년 동안에 이제 연습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 문경시에 이제 이제 오미자 가공이나 사과 가공이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정말 향토 기업으로 자리 잡은 그런 업체들은 저희 센터에서 다 보육을 거의 받는 업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완전 예, 그것도 정말 직접 필요한 프로그램이에요. 그것도 직접 하셨다는 거잖아요. 해야죠. 담당자니까. 아니 사실 저는 이제 이 방송도 그렇고 다른 것도 쭉 지켜보면서 이 수많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실 좀 회의적이었거든요. 이게 과연 효과가 날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건 또 하기 나름이구나라는 생각도 물론 이제 뼈를 깎는 이제 어마어마한 노력이 많이 투입이 돼 있겠지만 어떻든 상당히 이게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저는 사실 앞에다 놓고 좀 칭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 예전부터 좀 알고는 지냈는데 사실 문경 오미자 그러면 사실 김미자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런 이게 있잖아요. 마치 검색어처럼 이렇게 네네. 따라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열정적으로 해오셨다는 거는 저도 전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사업이 성공하고 말고 하는 거는 돈의 크기와 상관없이 결국은 사람의 열정이나 이게 또 쏟아부어야 되는 것 같다는 진심과 열정이 결국은 다 사람을 알아주게 만들고 그렇죠. 변화를 시킨다 하지만 말은 쉽죠. 그게 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지금 적어도 20 몇 년, 길게 보면 거의 30년 평생을 다 오미자와 함께 이제 해오신 셈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지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라고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나름대로 노하우, 소통 특히 이제 이거는 한쪽에서는 농민들, 한쪽에서는 또 가공업자들, 또 한쪽에서는 또 제품 개발하는 또 연구자들, 다양한 주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조정하고 해야 되는 코디네이터로서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소통력이 탁월하실 것 같은데 혹시 노하우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소통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갑자기 겸손하시네요.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보시다시피 체구가 좀 작기 때문에 먹는 것도 잘 이렇게 식당도 가서 먹고 해야지 정도 생기고 소통도 되고 이러는데 사실 많이 못 먹습니다. 지도직 공무원이 예. 뭡니까? 갖춰야 될 자질 중에 하나는 예. 술을 잘 마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한 잔씩 농민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려면 또 그게 약간 필요한데 그리고 또 술도 잘 못 마십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소통 능력이라기보다 어쨌든 저는 항상 이게 진심으로 제가 농가를 대하고 우리 시민들을 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진심을 좀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덩치도 작고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들어주시고 잘 따라주시고 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소장님으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 업무들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중에 하나 제일 핵심적인 건 어쨌든 농업기술센터니까 이제 밑에 직원들 잘 관리하고 여러 가지 소통하면서 기술 보급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최근에 농가 수는 줄어들고 있고 농민들도 고령화되는데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은 당연히 항상 젊은 직원들이 이렇게 들어올 것 같은데 이 직원들하고의 어떤 주민들하고의 어떤 유대관계 이런 것들이 옛날 같지는 않죠. 아, 진짜 그 해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한숨부터 쉬시고 나가시네요. 진심이 네. 드러나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해마다 다른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그 어느 사회든지 항상 어른들은 이제 젊은이들이 걱정이 되고 또 그 젊은이가 또 나이가 들면 또 다른 그 후계 젊은이를 걱정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시대 되잖아요. 우리 시대 때는 보면은 많은 사람이 농촌에서 살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농대든 아니면 다른 데를 나와서 지도사로 오시는 분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 공통분모가 참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 다 도시에서 살았고 농업을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지도사로 발령받아서 대개 다 오잖아요. 네네.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책으로 배웠는데 이제 현실에서 이제 그렇죠. 네. 농업을 예. 전혀 모르는 거죠. 박사님 말씀 일리도 있습니다. 우리 뭐 농대를 졸업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양파랑 파랑 구분 못하는 직원도 있고요. 상상이 안 가시죠? 그건 좀 심한데. 그런데 이제 뭐 다 그렇진 않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직원들의 마음가짐. 예, 왜냐하면 전문 지식이나 기술 이런 것들은 들어오면 배울 수 있습니다. 선배도 있고 또 뭐 우리는 위에 뭐 기술원도 있고 농촌진흥청도 있고 또 요즘은 뭐 인터넷이라고 하는 많은 정보가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어떤 지금 관리자로서 직원들을 봤을 때는 가장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내부 인간관계. 예, 그래서 저는 직원들을 좀 세심히 살피는 편이고 그 인사 그런 측면에서 그 인사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지금 이탈자가 없고요. 대단하신데요. 예, 저 지금 저희 기술센터는 굉장히 열심히 그 시민을 위해서 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기관으로 예,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답을 말씀하시는데 네. 그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직원들 사이에도 세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불편하신 질문일 수 있는데 저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기술센터 갈 때마다 다 듣거든요. 네. 들으니까 정말 힘들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어느 사회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소장으로서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잘 없도록 이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저는 오미자 개발하던 게 어려우셨나 아니면 그게 더 소장으로서 임무가 더 어려우셨나? 관리자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리자가 더 어렵죠. 역시. 예, 관리자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자로서 이거는 제 일이니까 제가 하면 되거든요. 근데 관리자는 그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이 변화하게 이제 일을 해야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관리자도 좀 수양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필요하고 하여튼 제가 어떤 신규 직원이나 이제 직원들을 하고 저는 이제 결제 들어왔을 때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1대1로 네네. 예, 1대1로 직원한테는 긴장되는 순간이죠. 예, 1대1로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 하여튼 저는 우리 기술센터의 이제 역할이라든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가 그 why라고 하는 네. 그 부분을 이제 직원들한테 좀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얘기를 듣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곤란한 질문 하나 더. 오늘은 너무 공격적이신데요, 죄송한데요? 보면. 시장님, 상사가 시장님이잖아요. 문경 시장님. 그리고 직원들하고 대화를 또 해야 되잖아요. 어느 쪽이 더 어렵습니까? 저는 직원들이 더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더 어렵다. 예, 왜냐하면 직원들 역할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장님은 제가 무슨 말을 막 해도 제가 그냥 잘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은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는 정말 많은 인내와 사랑과 정말 많은 수양과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처음에 입사하신 이후에 지금 3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사실 농업기술센터 뭐 하는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 수준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수장님이 보시길래 앞으로 이 농업기술센터의 미래 모습은 점차 어떤 쪽으로 바뀌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간간히 하실 것 같은데 한번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진짜 그 가을 장마라 할 정도로 비가 너무 많이 지금 왔어요. 한 달 이상 비가 와서 맞아요, 예, 맞아요. 지금 농촌 현장이 지금 엉망이거든요. 맞아요. 저희 이제 특산물 중에 이제 오미자, 사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 특산물인데 사과도 지금 수확기인데 그렇죠. 비가 일조량이 계속 오니까 이게 얘들이 열과가 이렇게 나고요. 근데 오미자도 그 수확 시기에 비가 계속 와가지고 거의 한 10% 정도를 못 딸 정도로 거의 버릴 정도로 그런- 원래 정말 농사가 예, 엉망이 예, 돼버렸죠. 아니 뭐 조사료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봤을 때 예. 폭등할 것 같아요. 보면 아, 건조가 안 돼가지고. 저도 어떤 기술센터 30년 이상을 제가 농업 네네. 공무원으로 일을 해보지만 이런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가 매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센터의 이제 가장 큰 역할이 기후 변화를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기술들을 저희 기술센터에서 정말 수많은 연구와 대응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 그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풀어야 될 과제. 예, 그래서 어쨌든 중앙과 도와 우리 농업 관련 모든 전문가들이 같이 합심을 해야지 그래도 우리 그 먹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 앞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농업이라는 게 우리는 농업 공무원이고 농업 관련자들이니까 농업 중요성 너무 잘 알지만 그렇죠. 일반 국민들은 농업 이러면 인구 비율도 굉장히 우리가 4%밖에 지금 안 되잖아요. 종사 비율이. 5천만 명 중에 우리가 200만 명 정도밖에 종사를 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도 농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그 소외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저희 기술센터나 기관에서 이런 그 농업의 중요성, 그다음에 이게 대한민국을 바치는 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농업이 무너지면 그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경제 파급 효과가 너무너무 막 이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여튼 저희가 그 대국민 어떤 공감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문경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농업이 아니면 지금 그 문경 그 경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사과나 오미자나 한우나 뭐 이제 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이 무너지면 문경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농업이라는 것이 이제 지역의 시작이었고 어떻게 보면 끝까지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산업이라 생각하면 어떻든 기술센터가 같이 가야 된다. 역할을 잘 해줘야 되죠. 근데 사실 이제 문경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많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기술센터가 사라진 것도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행정하고 통합돼 가지고 많은 지도사들이요. 농촌 지도 사업하는 것보다는 네. 이게 지자체 행사라든가 이걸 행정적인 업무를 더 많이 하는 것이 많아졌어요. 근데 점점 더 농촌의 현장에 대해서 가깝게 농민들하고 가깝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어떻게 해결할지 연구자들하고 소통하는 일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기능이 점점 엷어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산업이든지 그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혁신적인 기술이 투입이 되어야지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그 기술을 이제 투입을 하고 하는 게 저희 기술센터 역할인데 사실 행정과 통폐합이 되면 하여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실히 줍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문경 농업기술센터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또 본보기가 돼서 진짜 기술센터에 진짜 새로운 어떤 그런 역할과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여튼 전국의 농업기술센터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문경이 모범 동네군요. 지난 시간에 우리 홍의식 대표님께서도 이제 그 대형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죠. 주주용 공농용동의 혁신을 이끌으셨고 네. 지금 이제 소장님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오미자라는 지역 특산품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새로운 어떤 모델 케이스를 그렇죠. 아무것도 만들어내셨고. 없던 곳에서부터 저기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터가 좋은가요, 문경이? 사과가 맛있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저희 아까 제가 오미자 얘기만 했는데 네. 사실은 전국 그 최고 네. 산지이면서 정말 그 농산물 그 브랜드의 모델이 되는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또 있어요? 예, 뭐가 그게 이제 있습니까? 문경 감홍사과라고 하는 건데요. 감홍. 지금 저희가 18일부터 26일까지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지금 문경 사과 축제하고 있어요. 네, 이때 나오는 사과가 이제 문경 감홍사과거든요. 감홍. 네네. 예. 예, 문경 감홍사과가 부사보다는 조금 일찍 나오네요. 예, 중생종 사과라고 중만생종 사과라 보시면 되는데 네네. 이게 국산 품종입니다. 음. 예, 국산 품종인데 한 알에 25,000원짜리 하는 사과가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한 알에 25,000원. 사과 한 알에.
가능한가요? 저는 그런 사과를 안 사 먹어봐가지고 아니 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야, 이게 문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명품 네. 사과인가요? 저희가 작년에 그 신세계 백화점에서 한 알에 25,000원. 예, 6알 넣으면 이제 한 2.5kg에서 3kg 정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크고 15만 튼실한 원에. 녀석이네요. 예, 15만 한 그리고 박스에 15만 원 예, 6개. 5kg 치면 30만 원이거든요. 와. 그 사과를 저희가 판매를 했습니다. 이야. 명품 사과네요. 예, 진짜 명품 사과인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문경의 자연 환경과 이제 네네.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과실류들이 일교차가 커야지. 그렇죠. 사실 문경이 가보니까요. 고원지대가 많더라고요. 6, 700m 고원지대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과수원에서 자라는 사과는 맛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 일교차가 크면은 이제 그렇죠. 당도 높아지고. 당도가 예, 호흡 작용이 밤에 이제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게 당도로 가거든요. 또 큰 산을 끼고 있으니까 또 예. 뭐 물도 같은 경우도 예. 비교적 잘 확보될 수 있을 것 그리고 같고. 특히 이제 가뭄사 같은 경우는 국산 품종이라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음. 우리가 보통 그 사과 같은 경우는 외국에다가 로열티를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게 국산 품종이다 보니까 그 로열티가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는 거고 그 수입은 다시 농업에 또 투자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국산 품종을 가지고 저희 문경의 가몽사가 전국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못하는 게 없는 문경이네요. 그러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농 대용화도 잘해. 오미자도 잘해. 사과도 잘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마치시기 전에 소개하고 싶은 거 몇 개만 좀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제품 좋은 거 많이 들고 오셨는데. 아까는 제가 먹는 거를 소개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아웃 뷰티, 네, 네. 아웃 피부가 뷰티를 좋으신데 좀 다 소개하겠습니다. 오미자의 덕이다. 아. 예, 사실 제가 이제 10월 달만 딱 들어가면 되게 이게 이제 피부가 그 되게 건성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되게 막 이제 하얗게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는데 오미자 쓰고 나서 피부 좋다는 얘기를 다음 날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아 이거 진짜입니다. 이게 공무원은 거짓말 못합니다. 예. 그 근데- 지금 앞에 있는 지금 손에 있으신 건 립스틱 종류인가요? 예, 이게 이제 오미자가 빨간색이거든요. 음. 그래서 빨간색인데 이게 처음에 사실은 이제 만든 제품이 이 샴푸예요. 샴푸. 오미자 샴푸인데 네. 동의보감에 보면 제가 2005년도에 오미자 음식 책자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여러 문헌을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오미자 줄기 산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풍성해지고 윤택해진다라는 문구를 본 거예요. 발모 샴푸, 발모 기능이 있나? 네, 탈모 예방 샴푸가 되는 이야. 거죠. 제가 하나 사야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필요합니다, 저게. 샴푸를 이제 처음으로 얘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이제 56세인데 염색 안 합니다. 아. 예, 다 제 야. 머리거든요. 아. 예. 대단하십니다. 예, 그리고 오미자가 빨간색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문경의 관광 그 제품, 아웃 제품으로, 뷰티 제품으로 뭐가 좋을까 하다가 빨간색이니까 립스틱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빨간색이니까. 네네네. 오, 그래서 좋습니다. 이제 이 립스틱을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딱 열면 이게 오미자 꽃잎 색깔이에요. 베이지 색깔이거든요. 빨간색하고 거리가 뭔데요? 빨간 색깔인데 이 바르면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본인의 이제 그 피부 톤 네.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이렇게.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그 온도에 따라서 이게 발색이 되는데 가장 자연스러운 빨간색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한 번 써본 분들은 얘를 끊을 수가 없어요. 마약 같은 존재. 예. 예, 그래서 저희 문경시에서는 소문이 배를 댄 샤넬이라고 소문이 지금 나와 있는 오미자 립스틱입니다. 이야. 홈쇼핑. 앞에 마스크팩 같은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또 저희 문경에 또 온천이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온천에 오시면 또 마스크팩까지 하시라고 아. 오미자 마스크팩을 또 야. 만들어. 그런 상품들이 전부 다 기술센터에서 다 기술 지원하거나 아니면 뭔가 인연이 있어서 네. 이제 개발은 제가 이제 사실은 이런 식품을 제조하는 그 시스템은 저희가 있는데 화장품 회사가 없어요.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문경시에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뜻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네네. 요즘에 저한테 그 이렇게 전화 와서 어디서 했냐고 묻는 지자체 직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네네. 다 안내해 줍니다. 네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경 관 외에 네. 샴푸 만드는 회사, 마스크팩 만드는 회사, 이런 선크림 만드는 회사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코 문경 해가지고 오미자를 이용해서 만드는군요. 그 오미자 씨를 아. 기름을 짭니다. 네네. 그 기름 짜는 거는 저희 센터에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원료 이런 공급? 또 예. 이런 또 소재 센터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그 소재 센터에서 2020년도에 저 오픈했거든요. 네. 그 소재 센터에서 이런 화장품 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화장품 원료를 등록을 했고 네. 그 소재를 가지고 이제 그 바깥에다가 외주를 줘서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저희가 창업도
창업도 저희가 이제 충분히 이제 안내해드리고 예, 컨설팅 해드리고 2주 연속 문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이제 항상 좀 약간 좀 이렇게 마음이 우울했는데 즐거운 느낌이 계속 사실은 저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은 네. 농촌 현장을 많이 다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런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셨군요. 많이 보고 곳곳에서 그러니까 노력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뭔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채널에서 앞으로 그런 사례를 좀 많이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긍정을 좀 많이 보여줘야지. 네. 맨날 너무 이제 힘든 이야기만 많이 했더니 저도 좀 우울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주 연속으로 어쩌다 보니까 이제 문경에서 문경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로 모든 지자체들이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성과를 내는 곳에서는 그만큼 노력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 지난 2주 동안의 저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든 많은 곳에서 다시 자신의 뜻을 그리고 자신의 직을 걸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잘 찾고 이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어떻게 보면 서로가 마음을 열고 좋은 방향을 설정하면 다른 지역도 다 문경과 같은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문경과 관련된 오늘은 특히 이제 오미자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 소장님 모셔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나와주신 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